기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손끝에서 시작하는 정보통신기술사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고요.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이번 있습니다. 시간은 2023년 4월 28일자 전자신문 5G 단독 모두 미루는 SKT, LG 육불 4년째 LTE 혼용 중이다 라는 기사를 보겠습니다. 그 초저지연 네트워크 슬라이싱 구현이 안 돼서 인프라 혁신에 대한 소홀이 지적되고 있다. SK텔레콤과 LG U+가 5G 이동통신 상용화 4년이 지났지만 5G 스탠드얼론 상용망을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SA는 초저지연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 진짜 5G를 위한 핵심 기술이다. 6세대 이통 자율주행 UAM 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인프라 혁신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과기정보통신부 소속 의원이 이통 3사 5G 기지국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SK텔레콤과 LG U+는 현재 NSA 방식으로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아닌가 보네요. 두 회사 모두 5G 스탠드얼론 기술 검증을 마쳤다. 그러나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KT만 2년 전에 SA를 구축 상용화했다. NSA는 5G 주파수, LTE 주파수를 결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더 높은 최고 속도를 내는데 유리하다. 그러나 NSA망은 5G가 특화 기능으로 내세운 초저지연, 네트워크 슬라이싱, 배터리 소모 시간 절약 등 혁신적인 기능을 이용하지 못한 채 단순 속도 차별화만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속도 측정하면은 S나 L이 높게 나오는 거에 NSA 모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네요. 5G 가입자가 3천만 명을 넘어설 때까지 SK텔레콤과 LG U+가 일부 지역만이라도 SA를 투자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해외에서는 5G SA 기술 진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 이통 공급자 협회 GSA에 따르면 5G SA를 구축할 글로벌 이통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110개 정도이다. 그래서 SA 구축에 나선 이통사가 올해 200곳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날 2028년 4월 28일 날 5G 단독 모드 없이 자율주행 원격 정착이 안 된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보면요. 5G SA 모드가 있어야지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통사들은 5G 이통사의 SA 상용화 지원으로 세계 최초로 5G의 상용화 의미도 퇴색하고 있다. 그래서 5G 속도 개선을 넘어서 자율주행 스마트 공장, 원격 로봇 등으로 확대돼서 핵심 인프라를 강조하거나 지금에도 진정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앞에 얘기한 거랑 비슷한 얘기가 기사가 같은 날 계속 나왔네요. SK텔레콤과 LG U+ 현재 LTE 코어망과 연동하는 NSA로 5G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기존 LTE 네트워크에서 5G 3.5GHz 주파수를 활용해서 통신 속도를 1에서 2GHz급으로 향상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5G가 목표로 세운 1ms인 0.001초의 초저 지연 성능을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반면 5G SA는 기지국과 코어망을 모두 5G 표준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송수신 5G 인프라에서 작동해서 단일 네트워크로 분리해주는 자율주행 스마트 공장의 용도에 활용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이 가능하다. 이통사가 그 SA 전환이 미온적인 것은 속도 저하 때문인 거고 NSA는 5G와 LTE 대역을 모두 함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 SK텔레콤의 대부분 B2C 고객은 빠른 데이터 흡수를 기대하고 있고 SA보다 NSA가 적합한 방식이라고 판단했고 SA는 준비는 돼 있지만 고객 부응 및 특화 서비스 부재로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앞에 얘기한 거랑 같은 기사가 같은 날 이렇게 나왔네요. SA, NSA 관련돼서 그 TT에서 5G 표준화 성공을 위한 미래에 대한 노력에 대한 그 기고를 과거에 이게 나온 건데요. 그래서 핵심적인 거 보면은 5G의 3대 그 요구사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eMBB, URLC, MMTC에서 최대 속도 20Gbps 다운로드, 사용자 체감 속도 100Mbps, 신뢰도 10의 마이너스 5승, 지연 시간 1ms, 디바이스 연결 10의 6승.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6G랑 연결해서 이 펑션을 확대해야 될 겁니다.
이게 과거에 정리가 된 거기 때문에 언제 나온지는 제가 정확하게 좀 모르겠는데 요 그림 때문에 보게 된 겁니다. 5G NSA 및 SA 모드에서 이게 2019년도에 3월에 완료돼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나온 건데 지금 2023년인데 아직도 완료가 안 됐다는 그 신문 기사가 나온 거죠. NSA 모드가 5G NSA 모드가 4G 핵심망 EPC 이발보드 패킷 코어에서 LTE랑 여기 5G 기지국을 쓰고 있는 거고 이거를 4G에서 컨트롤하는 건데 스탠드 어론 모드는 5G에서 이렇게 그 5G 기지국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런 그 그림 같은 것들이 그려줘야 되는데 유사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를 작성한 거를 수제비 그 서머리 노트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카페에 계신 분이 정리한 건데요. NSA랑 SA 방식에서 5G는 3GPP 릴리스 15, 16, 17이 표준화됐고 5G 안정된 도입을 위해서 NSA와 SA 방식이 도입이 되었다 해서 NSA 방식은 LTE와 5G망을 협업하여 사용하는 방식이고 SA 방식 스탠드 어론 방식은 5G망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거다 해서 넌 스탠드 어론에서 있는 거랑 스탠드 어론이랑 해서 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 거죠. 그래서 주요 특징은 NSA, SA에서 컨트롤 플랜 여기 LTE인데 여기는 5G가 되는 거고요. LTE 플러스 5G가 혼용되는데 스탠드 어론은 이제 5G가 단독으로 사용되는 거죠. ENDC 기술, 요 ENDC 기술은 EU트란이죠. 이거는 좀 적어줘야 되는데 EU트란 뉴 라디오 듀얼 커넥티비티에서 ENDC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기지국에 대한 이중 연결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기지국에 대한 이중 연결. 여기 보면은 NSA랑 SA 모드에서 요 NSA의 요 컨트롤 플랜하고 여기 데이터 플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트래픽의 움직이는 데이터 플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구성에 비교해서 NSA랑 SA를 비교했고 여기는 LTE랑 뉴 라디오가 있는 거고 여기는 5G가 뉴 라디오만 있는 거고 데이터 전송, 데이터 및 컨트롤 전송 ENDC 5G 이렇게 나오는데요. ENDC만 별도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술 동향을 보면 5G 셀 커버리지 작아서 NSA 사용한다. NS에서 SE를 정년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을 해야 된다. 아까 그 기사에 있는 내용 같은 거 적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그 NSA 모드로만 사용하면은 속도는 올라간다. 그렇지만 5G 본연의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URLLC라든지 또는 UAM이라든지 뭐 초저지연 연결돼서 그래서 현재 통신사 LG U+라든지 SKT는 NSA 모드를 사용해서 통신 속도가 높지만 5G의 본연의 기능을 위해서는 SA 모드로 전환돼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